아내와 맞벌이하며 아끼고 또 아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모으면 살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가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로 이제는 희미한 꿈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40대 직장남, 그동안 청약을 100번 가까이 넣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최소 60점대는 돼야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 지금은 청약이 된다 하더라도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져 잘 끌어 모은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청약 당첨은커녕 대출도 안 나와요. 쓴웃음, 다음 생애에도 빚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30대 직장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42조 원 가까지 폭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은행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인해 이금융권 대출도 급증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집을 사기 위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비투, 빚내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대부분의 대출 수요자는 3,040 직장인들이었다. 대출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에서 5조 원, 기타 대출에서 1조 3천억 원 늘었다. 지난 4에서 5월 월 평균 7조 3천억 원 수준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름세를 보인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월별 통계로는 계절성 요인이 있어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반기 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상반기를 갱신하는 등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생돈 5천만 원을 뭐 한다고 은행에 처박아 놓습니까? 은행 이자가 15%밖에 안 되는데 폐기 아빠 물결표 아파트 하나 사이소 임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극중 덕선의 아버지 역을 맡은 한일은행, 현우리은행 직원인 성동일이 박보검 역의 우승 상금 5천만 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아버지 최무성에게 한 대사다. 성동일은 우승 상금 5천만 원으로 서울 강남 음마 아파트를 사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요즘이 아파트 값이 20억에서 30억 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감안하면 언감생심이다. 한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정도 올랐다는 집계가 공개되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라며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간 실질 가구소득은 7%, 298만원 밖에 오르지 못한 반면 아파트 값은 약 93%, 5억 7천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당 3.3제곱미터 2,061만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1,910만원, 93% 오른 3,971만원이 됐다. 30평형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6억 2천만원에서 11억 9천만원으로 약 5억 7천만원 급등한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가구 소득 기준으로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나 걸린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도 집값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2019년 말 대비 112.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106.6%, 영국 106.5%, 일본 99.5%, 독일 106.9%, 프랑스 104.8%, 스페인 106.3%, 호주 99.2% 등 다른 나라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3040 세대 직장인들이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8년 동안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 빌라 등을 포함한 주택 일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더욱이 저소득층인 연소득 1분위 가구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같은 방식으로 최소 20.4년을 모아야 한다. 내 집 마련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득 증가율은 더딘데 집값은 너무나도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계 월 평균 소득은
43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0.4%, 1만 8천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주택가격은 서울이 13%, 전국이 11.16% 올랐다. 퍼온 집값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집값과 소득은 각각 1분위, 하위 퍼센트 5분위, 상위 20%로 분류돼 총 25개의 퍼이 산출된다. 퍼 통계에서 주로 쓰이는 수치는 중위소득 3분위, 계층이 중간 가격대 3분위, 집을 살 경우다. 직장인이 집을 사려면 월급으로 몇 년이나 걸리느냐에 대한 대답이어서다. 이 값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4년 9월 8.8년이었다. 이후 집값 상승을 타고 2017년 5월 10.9년으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로는 17.8년이 됐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 되레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출을 조이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을 못 사게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과도한 대출 규제가 주택 수요를 줄이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해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대한 조급증을 갖게끔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민간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2019년 초만 해도 17대1 수준이던 경쟁률은 지난해 85대1로 껑충 뛰더니 올해 115대1로 치솟았다. 서울 내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청약 시장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높아졌다. 2019년은 43점이면 당첨권이었는데 지금은 60점 이상 얻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말 전국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2,710만 2,693명으로 우리나라 가구수 2,309만 3,108가구를 추월한 지 오래다. 전체 청약 가입자 중 1순위가 1,494만 8,433명일 만큼 청약 수요는 포화 상태다. 청약제도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공급 확대만이 청약 과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향후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각종 선행지표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현재 그리고 3에서 4년 뒤 풀릴 물량을 나타내는 공급지표 역시 악화됐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연일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매수 자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표들은 실제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KB국민은행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매수 우위 지수 역시 지난달 103.7로 전월 대비 7.9포인트 상승, 다시 기준점 100을 넘어섰다. 이 지수는 0에서 200 범위에서 100을 넘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고 답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매수 우위 지수가 100보다 많으면 집값이 오르는 신호로 해석된다.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매매 가격 전망도 상승 중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지난달 서울 매매 전망 지수는 지난 4월 103.6에서 5월 111.5, 6월 118.3으로 올랐다. 이는 중개업자의 집값 전망으로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집값이 오른다는 대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mk.co.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에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